피해 투자자 4만여 명, 피해 금액은 약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 금융사고죠. 동양증권 사태, 여러분 기억하십니까? 참 국민들 많이 분노했던 사건인데요. 몇 개월 동안 희미하게 잊혀져 갔죠. 그런데 최근 두 가지 뉴스가 새로 들려옵니다. 하나는 동양사태 피해자 3,200여 명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집단소송을 냈다는 뉴스고요. 또 하나는 위안다증권이라는 외국 증권회사가 이 동양증권을 인수하게 됐다는 뉴스입니다. 자, 동양증권 사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?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이사 이대순 변호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그동안에도 피해자들이 동양 상대로 소송을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건가요? 예, 이 앞에도 공동소송 형태로 여러 명이 낸 적이 있습니다. 예. 그것은 불안전 판매, 이것을 원인으로 한 소송들이었습니다. 예. 그리고 소송한 사람만 그 판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송이죠. 근데 이번에 저희가 추진한 이 집단소송은 두 가지 점이 다릅니다. 첫 번째는 원인 자체가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. 그렇죠.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이제 차원의 사기 범죄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. 이것을 원인으로 하는 겁니다. 예. 원인 자체 다르고 두 번째는 3,000명 넘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만은 피해자는 거의 5만 명에 가깝습니다. 그렇죠. 그중에 일부가 하지만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5만 명 전체가 혜택을 받는 소송입니다. 아, 그게 바로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인 거죠? 네, 그것을 클래스 액션 제도라고 하는데요. 그것이 이제 2005년경에 우리나라에 도입됐었습니다. 소수가 이기더라도 똑같은 케이스에 다수가 다 이긴 게 되는, 다 적용받는 이런 집단소송, 이런 말씀이에요. 맞습니다.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동양증권 자체가 굉장히 그 위치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. 위치가 변하고 있다고요? 예, 그전에는 이게 동양그룹이었죠. 예. 그런데 5월 21일자로 지금 동양증권이 그 유안타 증권으로 대만 회사입니다. 대만의 유안타 증권으로 매각이 됐습니다. 5월 21일자로 위안타 증권이라는 대만 회사로 넘어갔어요. 인수가 됐어요. 예, 이게 지금 그 주식 매입에 필요한 계약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거고. 그리고 6월 11일자로 잔금이 남았던 거를 전부 다 지급이 끝납니다. 6월 11일자로 잔금까지 싹 계약이 다 끝나는 거군요. 다 끝납니다. 그래서 확실한 동양증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. 53% 이상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요. 예.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미은행이라든지 이제 제일은행 매각 사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그 주식을 공개 매수를 한 다음에 상장 폐지를 해버렸습니다. 상장 폐지를 한 이후에는 이 금감원에서 그 해당 은행에 대해서 되게 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아집니다. 그러네요. 네. 과거의 자료들 뒤져서 찾아서 조사하기도 어려운 거고, 그 직원들을 불러내기도 어려운 거고, 뭔가 다 어려워지는 거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대만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, 유안타증권이 올 가을쯤에 동양증권을 이제 흡수합병하겠다는 보도가 나옵니다. 예.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대주주는 위안타증권이지만 겉모습은 동양증권인데 올 가을쯤이면 아예 동양증권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. 예. 그게 맞습니다.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. 근데 이번에 소송을 내시면서 위안타증권이 동양증권 인수하는 그 과정을 공개하라. 정보 공개를 요청하셨어요.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? 지금 동양증권과 관련된 우발 채무, 즉 다시 말하면 피해자들한테 동양증권이 물어줘야 될 손해상 채무는 많게는 1조 7천억에서 작게는 5천억까지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. 예. 이 규모에 비해서 동양그룹 사태 터지고 나서 계약 체결 시까지 불과 한 5개월도 채 안 걸렸습니다. 아주 빠르게, 너무 빠르게 지금 거래가 진행된 거죠. 거래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아주 수익성이 보장된 증권회사도 아닌데 평가도 지금 평판도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증권회사를 왜 이렇게 위안타증권이 욕심을 냈을까? 그 뒤가 그렇습니다. 뭔가가 있지 않을까를 의심하시는 거예요. 예, 그게 하나 있고요. 예. 또 하나는 지금 2천억대 이상의 해외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이 밝혀냈습니다. 2천억 원이요? 예, 그리고 해외 필리핀, 태국 이쪽으로 해서 많은 해외 투자가 있었습니다. 있었는데 전부 다 손실 처리가 됐죠. 그래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본다면은 그러면은 그 위안타증권이 지금 이 동양증권을 인수하는 게 혹시 그 뒤에 이 동양그룹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가서 다시 좀 되돌아왔을 가능성 이런 걸 의심하시는? 그것을 강하게 의심합니다. 왜냐하면은 인수 과정도 굉장히 특수한 관계가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 빨랐고, 두 번째는 오리온그룹의 달철권 회장이 대만 화교입니다. 그래서 그 전부터 이게 인적으로서
그 위안타증권이나 이쪽하고 그 동양그룹 그 오너가 이 사람들과의 어떤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연결돼서 그 비자금이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라는 의심. 근데 위안타증권이 이렇게 되면은 득볼 게 없는 거잖아요. 글쎄요. 근데 이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이 만일 동양의 비자금이라면은 손해볼 것도 없죠. 득볼 게 없을지를 몰라도 손해볼 것도 없는 장사다. 위안타증권으로서도. 그뿐만 아니라 동양증권의 실제 가치는 지금 동양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이것이 순자산 가치가 한 2조 3천억 정도 됐어요.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. 예. 예. 그런데 그것이 불과 이제 9개월 만에 지금은 이제 8천억이 좀 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예. 사실은 영업 정상화만 된다면은 자산 가치가 다시 그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 의심을 지금 피해자들 측에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달라 이 거래 과정에 대한 요구를 한 상태라는 말씀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그 당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. 전세금 팔아서 이 채권에 투자했던 분들도 계시고요. 뭐 병원에 입원비 내야 될 돈 잠깐이라도 좀 맡기면은 이게 어떻게 이자라도 받아볼까 하고 투자했던 분들 별의별 분들이 다 계셨어요. 그분들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? 지금 이번에 지금 피해자들 보면 평균 피해액이 4천만 원이 안 됩니다.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망 보험을 받은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걸린 겁니다.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전세 옮기는데 잠깐 한 며칠 들어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것 때문에 이제 잠깐 넣어놓은 건데 거리도 나가게 된 거죠. 그냥 은행에 넣느니 여기 잠깐만 넣자 했던 서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. 예.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또 이 위안타증권의 계약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 이 피해자들의 이야기 오늘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. 변호사님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이사세요. 이대순 변호사였습니다.